안녕하세요. 위클리 뷰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정말 전략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심각한 실수일까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를 놔두고 터키의 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그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알려진 대로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과 함께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비용 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담금만 납부했습니다. 결국 분담금 미납 문제로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발생했고, 최근 2025년 6월 협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분이 20%에서 7.5%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게다가 분담금 일부는 함유나 커피 같은 현물로 대체하는 등 실제 기술 협력 의지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핵심 기술을 불법 유출하려다 한국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결국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한국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돌연 터키의 칸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미국의 F-15EX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략이 분산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터키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터키 TAI의 칸과의 MOU까지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이 칸 전투기가 과연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터키 정부는 최근 칸이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도 비행 기체가 사실상 깡통 기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 초도 비행 기체는 본래 전투기 성능 시험을 위한 기체가 아니라 엔진 지상 시험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항전 장비가 제대로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개조해 날렸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터키의 칸 전투기는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터키 칸에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칸은 원래 미국의 GEF-110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터키가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불확실하며 일정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칸은 A사 레이더, 소프트웨어, 센서 등 전투기의 핵심 항전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는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개발 일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식 프로토타입의 비행 일정은 이미 수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원래 목표였던 2028년 전력화도 실현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칸 전투기의 도입 의사를 밝힌 건 사실상 정치적 외교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도입은 외교가 아니라 성능과 전략적 가치가 핵심입니다.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결국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력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칸과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이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KF-21의 도입 단가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 이와 같은 추태를 계속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이죠. 게다가 도입을 결정한 라팔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난 5월 인도의 라팔 전투기 3대가 파키스탄의 J-10C 전투기에 격추당했는데요. 동중국해 팽창 야욕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라팔 도입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전에서 뚫린 라팔의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은 중국산 조합 앞에서 무력했던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라팔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인도네시아는 결국 KF-21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KF-21을 저렴하게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칸 MOU 계약 쇼도 결국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며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전투기 도입 전략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4.5세대 KF-21 도입 후 5세대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미래 옵션을 생각해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 및 중동 여러 국가에서 KF-21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계속 불편한 행보를 보인다면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전자전 특화 모델 KF-21EA입니다. 미 해군의 EA-18 그라울러와 비슷한 모델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적 지대공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기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을 크게 개량한 KF-21EX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더 및
전자전 장비를 더욱 발전시켜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해외 수출을 위한 맞춤형 KF-21SA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출국의 요구에 맞춰 무장과 장비를 개량하는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치적인 도박 대신 현실적으로 검증된 전투기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터키 칸은 KF-21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실험기일 뿐입니다.